안녕하세요. 리더십 엣지의 제시카 조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조이 센터장님. 오늘은 또 시즌인 만큼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들고 왔죠. 목표하면 딱 어떤 생각이 좀 떠오릅니까? 힘들겠군. 아니 목표하면 막 희망차고 막 달려가고 싶고 괜찮고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무슨 이사님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리더분들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연초에. 또 한 해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나. 그래요. 네. 가장 우리가 만났던 리더들 중에서 목표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목표랑 현업에서 실행을 할 때 그 목표랑 너무 그 괴리감이 큰. 그렇지. 네. 맞아요. 안 되는 걸 주는 거야. 네. 근데 이걸 설득하지도 못하겠고 이거 그냥 꾹꾹꾹꾹 안고 있는 거지. 네. 근데 제 옆에 있는 분도 가끔 그러시긴 해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근데 굉장히 실행 관점에서는 어렵습니다. 내가 볼 애들 때는 막 설득해야 되고. 내가 볼 때는 이거 애들 막 죽사의 얼굴이. 아니야. 뭐 편견이에요. 또 많이들 고민하시는 게 요새는 변화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표를 세워도 무의미하다. 그렇지. 그러니까 연초에 세웠던 목표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성원의 보이스가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갑니까? 무엇을 목표로 합니까? 이게 아주 고정 레파토리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아주 짧게 목표를 설정해서 그걸 측정할 수 있게끔 목표 관리하시는 회사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구성원들이 또 너무 다양하니까 너무 낮게 세우는 사람. 그 다음에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높게 세우는 사람. 굉장히 다양한 구성원들을 또 어떻게 목표 관리를 해줄 거냐. 이게 또 리더의 많이 고민이 되는 지점이죠. 저도 목표를 다시 써와라 이랬던 경험이 많이 있고. 왜 그러냐면 다 수준 차이가 너무 나니까 네네. 조직장 입장에서는 이 레벨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도 목표를 처음에는 어떤 기준으로 쓰세요라고 가이드 주기 참 쉽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제시카는 목표에 대한 고민은 없을 것 같아요. 목표에 대한 고민 왜 없어요? 목표에 대한 고민 많지. 목표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럼. 매일 고민합니다. 매일. 못 느꼈어요? 못 느끼죠. 이분이 이걸 어떻게 해요? 그냥 하면 돼. 그냥 하는 거야. 우린 할 수 있어. 뭐 어느 날은 또 거울 앞에 가서 나는 할 수 있다를 10번 얘기하래. 저기요. 되게 이상한 사람 같지만. JJ 굉장히 좋아요. 네, 내가 그렇죠. 이때까지 못다한 얘기를 여기서 다 할 수 있어. 그래요. 네. PD님 잘 부탁드려요. 네. 리더분들이 이제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하는데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리더들이 좀 해석기가 있어야 돼요. 해석기가 그냥 위에서 내려온 목표를 그대로 던지는 게 아니라 요 안에 해석기가 있어서 요거를 어떻게 이들한테 알맞게 넣어줄까. 이걸 우리는 좀 고민해야죠. 어려워요. 리더님들의 목표에 대한 고민, 좀 숙고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 시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표를 어떻게 하면 목표답게 세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저희가 워크숍을 하면서 이제 목표 캐스케이딩 하는 그런 워크숍을 해보면 이제 처음에 목표 딱 쓰시잖아요. 그러면 리더분들도 주어진 목표를 그냥 쓰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과제를 쓰세요. 진짜 이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실행 아이템을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걸 어떻게 이루었다고 볼 거냐라고 했을 때는 척도가 그 안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목표와 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과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고요. 목표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즉 아웃컴에 대한 부분들이 중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목표는 수치나 등급이나 달성률 이런 것들로 표현되죠. 표현에서도 그냥 작성했다, 운영했다, 개발했다 이런 활동 중심이 아니라 달성, 향상, 감축, 성과 중심의 표현이 목표에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목표가 상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계속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 목표를 이렇게 세우고 나면 이후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평가할 거냐까지 얼라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열심히 뛰어서 어떤 땅을 차지할 거냐, 이게 목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쓰던 방식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화된 표현으로 목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조이 센터장님, 그 요즘에 목표 수립 온라인 하는 워크숍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변화가 많으니까 그렇지. 이제 리더들끼리 생각하고 또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 다른 거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또 하나가 구성원들이 그 방향성을 잘 모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목표를 적어요. 저는 이번에 이 과제를 꼭 해보고 싶어요. 저는 이번에 이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실 팀원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업무를 배분해주면 가장 좋긴 한데 이 리더 관점에서는 자원을 배분하고 업무를 또 매칭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전략적인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아주 구체적으로 디스크립션하고 구체화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 단계에 우리 팀이 크게 보면 어디를 향해 가는가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돼요. 이 방향성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쉽게 말씀드리지만 센스 메이킹, 이 현상을 내가 어떻게 맥락적으로 해석해 줄 거냐, 그게 결국에는 방향성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목표야 저기가 목표야 이것만이 방향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상 속에서 우리 팀의 존재의 이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향해 가는지, 이런 해석력이 좀 리더한테도 필요합니다. 이제 현장에서 이걸 팀원분들이 잘 씹어 먹어서 자기 걸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좀 필요하다. 그렇죠. 우리는 자꾸 하윗단에 액션 중심으로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액션이 연결되면 뭘 이루는가, 그 그림에 대한 해석, 그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 리더는 계속 그걸 상상해야 돼요. 그 아웃컴의 이미지를 상상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지, 상상 자체를 못하면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방향성에 대한 강의할 때 딱 장표로 보여드리는 게 하나 있는데, 배를 지을 때 멤버들에게 목재를 가져오게 하지 않고 저 멀리 나갈 바다를 동경하게 하라 라는 그런 장표가 있거든요. 네. 그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맞아요. 결국에는 그 목표는 액션단보다는 그 액션이 어떻게 연결되어져서 나를 움직이게 할 거냐, 그걸 건드려 주라는 거죠. 모두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목표, 방향성. 네. 가슴 뛰지 않아요. 조금 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뛴다 이렇게 생각하면 뛰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실질적으로 목표를 어떻게 하면 더 구체화할 수 있는지 이 A, B, C, D의 룰로 우리 조이 센터장님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A는 온라인이죠. 온라인의 의미는 정렬. 정렬 누가 모르나? 위, 아래, 정렬. 그러니까 위에서 원하고자 하는 목표와 우리의 목표가 어떻게 온라인되어 있느냐,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구성원들이 내가 하고 싶은 목표라는 게 아니라 상위에서 바라는 목표를 온라인된 목표를 간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룬다. 이걸 자꾸 연상하게 해야 되는 거죠. 자, B는 Be bold. Be bold. 담대한. 도전의식을. 그렇지. 수치상으로 뭐 감축을 한다던가, 혹은 이전에 했던 것보다 다른 식의 어떤 조금 더 높여지는 것도 이제 비볼드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문제 해결 관점에서도 비볼드한 목표가 있을 수 있어요. 고질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도 목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추가적인 행위를 해서 변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변화의 모습이 담겨지지 않는 그런 목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무엇을 변화시킬 건지에 대한 요소가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C가 클리어. 음. 측정 가능하게 수치화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측정이 안 되면 사실 평가까지 이어지지 않거든요. 그럼요. 대부분 모든 목표를 어떻게 측정 가능하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이 목표를 이뤘느냐 안 이뤘느냐로 이야기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볼 거냐, 이 정도는 달성했다라고 보는 그 합의점, 그게 클리어엔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좀 개념적으로 어려우시면 숫자를 넣으시면 조금 명확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desired outcome. 그렇죠. 거듭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 어떤 것을 성과로 목표로 하느냐, 원하는 아웃컴,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목표를 이루면 어떤 모습인지, 그렇죠. 성공한 이미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네. 그것이 아주 선명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냥 이 ABCD 시트를 그냥 바로 구성원들한테 뿌립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사회 리더 목표,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가고자 한다라는 걸 이제 목표 공유에 하고, 그리고 나서 개인별 목표를 작성하고 본인들의 ABCD 룰로 이제 측정 가능하게끔 본인들이 하고 나서 뭘 합니까? 리더의 피드백을 하죠. 목표를 얼라인먼트 할 수 있는 그 피드백을 하면 좀 구체화가 많이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목표 수립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이제 연초에 내가 이 구체적인 목표를 얼마만큼 구체화했느냐가 연말에 이 아웃컴이 진짜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될까 안 될까 보다도 내가 어떻게 이 흰 종이에 그림을 내가 어떻게 그릴까, 그 스케치를 완성한다 생각으로 하면 정말 연말에는 색이 다 완성되어 있는 거지. 그 쾌감. 저도 굉장히 동의해요. 목표 면담할 때, 네. 그다음에 중간 면담할 때, 평가 면담할 때 목표 적었던 그 시트를 다시 보거든요. 보면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목표를 설정한 친구들과의 대화는 그 과정 단위에서 해줄 수 있는 피드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평가도 수월하게, 네. 그리고 피드백을 줄 때도 미래 관점으로 제가 좀 더 줄 수 있게 돼요. 오, 네. 그러니까 초반 작업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림을 그린다 표현 쓰셨잖아요. 같이 그림을 아주 선명하게 그리는 그런 작업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동기부여하고도 연결돼요. 내가 그린 그림이 전체로 연결이 돼. 그래서 내가 기여했다는 느낌이 딱 들어. 이러는 순간 사람은 내가 여기에서 뭔가를 더 해보고 싶구나라는 힘이 생기죠. 원리를 잘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 구성원들을 리딩할까, 이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리더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은 리더분들의 목표의식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목표 면담의 사례를 가지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